팬티 색깔. 빨간색, 빨간색.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빨간색. 야구 그런 거 선수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진짜 많다고 들었어요. 네, 팬티 색깔 있어요. 그런 거. 빨간. 중요한 뭐 방송이나 뭐 이런 중요한 거 있을 때 난 빨간색을 입고. 와. 빨간색. 자, 요번에는 선수들한테 중요한 겁니다. 네. 루틴. 사실 어떻게 따지면 멘탈 관련해서 루틴을 항상 얘기해요. 아니 근데 먼저 루틴을 선수를 알아보기 전에 이 간혹 어떤 사람들은 징크스하고 좀 헷갈려 하거든요. 징크스 같은 이 원래 사전적 정의는 재수 없는 물건, 예, 뭐 불운 이런 걸 이제 뜻하는 이제 주로 부정적인 의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에 면도 하다가 그날 경기에 졌어. 그러면 아 내가 면도에서 졌나? 이게 징크스. 맞아요. 네, 이게 징크스이고. 이제 루틴은 어떤 습관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제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는 것, 좀 이제 긍정적인 의미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루틴 중에 뭐 가장 유명한 거는 나달. 그죠? 나달. 진짜 테니스 안 하는 사람도 알 거예요. 네, 그거 지키는 게 더 스트레스일 것 같아. 뭐 왼발부터 들어가고 뭐 이런 거죠. 그죠? 라인 안 밟고. 그리고 병, 라벨 똑같이 놓는 거 있고. 썩어놓을 때 워낙 또 유명한 루틴, 엉덩이 만지고 귀 만지고. 나달은 또 경기 45분 전에 샤워를 하는 루틴이 있다고 하네요. 항상 찬물로 샤워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찬물로. 예, 예. 그러니까 선수 애들 이렇게 보면 2주차 이렇게 가면 애들 수염이 이렇게 길러 있는 애들 있잖아. 그리고 나달 선수는 이제 맨 처음 경기 시작해서 선수들 네트 앞에 모이잖아요. 항상 자기가 먼저 가서 기다리는 법이 없어. 항상 체어 엄파이어하고 상대 선수가 있어. 그리고 자기는 벤치에서 몸을 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악수하고 뻔뻔하고 막 이렇게 뛰어가고. 힘들어. 되게 피곤하게 산다, 그죠? 그 정도면 본인도 잊어버릴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가지 정도는, 그죠? 근데 약간 저는 사실 징크스가 새 양말을 신으면 안 되고 시합날 계란 먹으면 안 되고 미역국 먹으면 안 되고 뭐 그런 것들인데 나는 그런 걸 깨려고 했었어요. 그럼 뭔가 찝찝하잖아 너무. 그래서 일부러 깨려고 잘 못하는 사람하고 할 때 그런 걸 일부러 해요. 아 그러면 이제 이거 징크스 아니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징크스를 깨는 거야. 저 감독님 징크스 하나 알고 있는데. 뭐예요? 어머니가 오시면 항상 진다. 그거는 뭐 끝날 때까지 그건 못 깼고. 어머니가 오시면 시합을 못 이겨. 한 번도 못 이겼어. 왜요? 그게 진짜 신경이 아, 쓰였어요? 몰라. 그냥 신경 안 쓰려고 했는데 진짜 항상 져요. 몰래 기둥 뒤에서 이렇게 보시는데 그걸 또 봐. 거기서 그럼 또 이거 또 마음이 아파. 진짜 그거는 끝날 때까지 한번 깨보고 싶었었는데 못 깼어요. 그 대구에서 국내 선수들 시합하는 걸 뒤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똑같은 옷을 막 여러 개를 들고 와서 뛰다가 더우면 또 갈아입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약간 시합할 때 밑에 반바지를 색깔 있는 반바지를 입으면 약간 단식할 때 그래서 항상 흰 바지를 많이 입고 했었던 것 같아. 항상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모자를 쓰고 경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땀도 나는 것도 그렇고 햇볕도 그렇고 없으면 뭔가 허전해졌어. 나중에는. 아니 그래도 말 나온 김에 유뱅크스 선수가 항상 뒤로 써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다, 맞아. 이게 테두리에 이게 스티커가 보인 거야. 이게 계속 신경 쓰여가지고 이제 돌려서 이제 계속 그렇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팬티 색깔. 빨간색, 그런 빨간색.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빨간색. 야구 그런 거 선수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진짜 많다고 들었어요. 팬티 색깔 있어요. 그런 거. 빨간. 중요한 뭐 방송이나 뭐 이런 중요한 거 있을 때 난 빨간색을 입고. 빨간색. 안 입는 날은 찝찝한 거지. 아니 세레나 선수 같은 경우는 경기에서 이겼을 때 신은 양말 있잖아요. 이 양말을 그 다음 경기에서도 신는다고 하더라고요. 빨고 신겠지, 그죠? 아니 진짜. 안 빨고 신어야지 이게 루틴이 되는 거죠. 그거는 징크스. 빨아야지. 제가 알기로는 안 빠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대로 신는. 예. 근데 루틴은 진짜 모든 선수들이 그거는 좀 필요한 것 같아. 그 멘탈 트레이닝이나 뭐 이런 거 하면 항상 루틴이 먼저 들어와요. 샤라포바도 이거 있잖아, 항상.
그 똑같잖아. 후 하고. 그러니까 선수들이 타올 닦는 거나 이런 것들도 그냥 뭐 땀이 나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루틴이에요. 그래서. 맞아. 그때 그리고 우리 호주 오픈 결승전 볼 때 메드베데프 선수가 라켓을 바꿔가지고 치고 그 다음 세트에 좀 더 심기열전해가지고 선수들이 바꿀 때는 리턴 게임 때 아마 많이 바꿔요. 바로 딱 왔을 때는 한 번에 딱 적응이 안 되거든. 근데 서브는 한 번 안 들어간 다음에 딱 했을 때 이게 스핀량이 확 달라지니까 더블 폴터가 나와버리면 포인트를 잃잖아. 리턴 게임 때 감을 잡아놓는 거야. 웜업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또 몇 명 선수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페더러 선수 같은 경우는 생일이 1981년 8월 8일. 팔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 경기 전에 이 경기에서 오늘 내가 8개의 서브 에이스를 넣겠다. 항상 생각을 하고 예. 8개 서브에 예, 그리고 항상 가방에는 8자루의 라켓이 항상 있고 또 코트에 항상 8개의 타월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 팔이면 약간 중국적인 팔찌 그러니까 아니에요? 맞아요. 중국이 팔을 좋아해요. 베이징 올림픽도 2008년 8월 8일 날 8시에 오후 8시에 딱 개막을 했었거든요. 예. 기자님은 그런 거 없으세요? 어제 테니스 치시니까 동호인들도 있잖아요, 루틴. 굳이 따지자면 하나? 예를 들어서 신발끈을 묶을 때 왼발부터 묶은 거. 엄청난 루틴인데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이승우 아나운서는 뭐? 저는 최근에 좀 발견한 건데 이렇게 집중이 안 될 때 집중하는 방법을 조금 알게 됐어요. 이렇게 손으로 진짜 집중이 돼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이 여기 손가락에 집중하고 있다가 이렇게 하면 진짜로 돼요. 순간적으로. 옆에 사람이 보면 놀라겠는데 어쩌 뭐하지? 징크스는요? 징크스는 뭐 딱히 없는데 그 공 튀기는 것도 근데 있긴 있어요. 공 튀기는 것도 홀수로 튀기자. 홀수로. 서브를 잘 못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서브 그때는 이제 일단 넣는 게 더 중요할 때였었는데 그거를 집중하느라 원래는 한 5번이 제 원래 루틴이었는데 진짜 한 25번은 했을걸요? 아니 근데 이게 보면 테니스가 유일하게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이 서브잖아요. 그래서 서브에서 루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샤포발로프나 뭐 이스너 선수는 항상 서브 넣기 전에 가랑이로 이제 공을 한번 이렇게 빼거나 뭐 도미니크 팀 선수 같은 경우는 서브 넣을 때 이제 손등 위에다 공을 한번 또 올리거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코비치도 집중할 때 그때 이 바운드를 많이 튀겨요. 한 10번 이상. 그게 길어. 그 옛날에 너무 길어가지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은 이제 샤클락이 있으니까. 그 뭐 라인 안 밟고 다니는 애들 많고. 네. 그리고 항상 리턴 할 때 라인 여기 꼭지점 있잖아요. 그거 항상 찍고 이렇게 하는 애도 있고. 그 니콜라스 키퍼라는 애가 항상 그럴 거야. 이렇게 와서 탁 찍고 그다음에 리턴하고. 리샤르 가스케 선수, 예, 한손 백핸드 또 기가 막히게 치는 이 선수는 앞포인트에서 득점한 공이 있죠. 그거 많아. 자기 서비스 게임 바로 또 써. 근데 이 공이 상대편 코트에 있어. 볼퍼슨한테. 그럼 볼퍼슨 또 그걸 전달하려고 고생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게 있어요. 공이 6개인데 그 안에 중에서도 공털이 이렇게 부풀어 오른 공이 있고 좀 그렇지 않은 공이 있고 그래요. 스트로크를 많이 쓰는 애들은 이거 부풀어 오른 거를 좋아해. 근데 서브나 뭐로 하려고 그러면 요게 이제 좀 부풀어 오르지 않은 걸로 바람의 저항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스피드가 안 생기고 요거는 이제 조금 더 빠르고 뉴볼일 때 슬라이스 서브라든지 이런 거 와이드 쪽으로 빠지는 이런 서브들을 좀 많이 놓고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죠. 또 뭐 알카라스 선수 같은 경우는 그랜드슬램이 하루 경기하고 하루 쉬고 이 스케줄이잖아요. 그래서 하루 쉴 때 전혀 훈련을 안 하는데요. 그냥 치는 훈련. 예, 뭐 트레이너 이런 건 하는데 이게 치는 훈련은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루틴이나. 그래도 약간 감각적인 한 30분이라도 좀 우리는 그래도 좀 치고는 오는데 알카라스 선수하고 바브린카 선수는 이제 보통 선수들 한 3-4개 정도에서 이제 고르잖아요. 근데 이 두 선수는 다 달래. 6개.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고르고 그 바브린카 선수 이제 줘야 되잖아요, 볼을. 그냥 무심코 툭툭 이렇게 친대요. 근데 알카라스 선수는 아주 볼 퍼슨이 받기 좋게 아주 이렇게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매너인 것 같아요. 매너 좋아 보여. 알카라즈는 매너 좋은 것 같아요. 지브레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목걸이를 이렇게 입에 예, 입에 물거나 서브를 넣을 때 공을 옷에 문지르는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예전에는 어떤 그거였냐면 옷에 땀이 나 있잖아. 공을 여기다 놓고 이렇게 하고 신발끈을 묶어. 그러면 공에 물기가 생기겠죠.
공이 바운드가 되면 훅 깔려버려. 물기가 있으니까. 그건 반칙 아니에요? 근데 규정에는 어긋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옷에다가 그랬다는 건 옷이 젖어 있으면 아마 좀 묻기는. 정효 선수가 호주오픈 주니어에서 제베레프 선수가 붙었었거든요. 그때 제베레프 선수가 항상 그랬었어요. 근데 이 선수가 프로 데뷔해서도 계속 그 행동을 이제 이어갔거든요. 그렇게 보면 뭔가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뭐 이제 루틴, 뭐 많은 선수들이 있죠. 사실 뭐 전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다른 선수들의 또 루틴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또 남겨주시기 본인의 바랍니다. 루틴을 알려주시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기상천외한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진짜. 사실 저는 선수들의 루틴보다 동호인들의 루틴 특이한 게 워낙 많아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